자, 오늘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하나 있죠. 헬리오시티가 기존의 시세 대비 7, 8억 정도 싸게 나와서 거래가 됐더라. 기존에 한 20억에서 22억 정도의 시세였는데 13억 8천에 자, 어저께 거래가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9,500세대에 현존하는 가장 큰 단지 헬리오시티. 자, 그래서 국민표수 84제곱 33평이 기존에는 22억, 21억, 20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갑자기 어저께 계약일자로 직거래네요. 13억 8천에 7, 8억 정도 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라티야, 이제 주택가격은 폭락을 하는구나. 이제 7, 8억도 떨어졌으니까 10억도 떨어지겠구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니야, 이거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 거는 증여일 가능성도 높아.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참고적으로 저는 세무사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약간 공부했던 거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증여는 아니란 점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자료는 뭐냐? 거래 계약이 되고 나서 한 달 안에 국토부에 거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료들입니다. 유상승계, 유상거래, 예를 들자면 이제 매매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증여 같은 경우는 뭐죠? 무상승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인해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자,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매매 등에 의해서 거래된 자료들이다. 하지만 아버지랑 아들이랑 뭐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매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떤 경우라 그러냐면 특수 관계인 매매라고 합니다. 자, 매매는 맞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특수 관계인이잖아요. 그래서 특수 관계인 매매인데 너무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다 보니까 일부는 증여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의 증여세 내는 특수 관계인 매매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경우죠. 또한 현저하게 낮게 거래된 거는 채무 관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랑 B랑 있었는데요. A가 돈이 없어서 B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본인의 아파트를 B한테 빌린 값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넘긴 거죠. 그런데 A가 무작정 넘기려니까 요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걱정을 해야 돼서 매매가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희박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더라. 아니면 세 번째로 정말 급매인 경우. 자, 정말 급해서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팔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있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수관계인 매매는 무엇인가요? 그냥 증여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증여로 할 경우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증여로 했을 때 아버지가 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억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이 내야 되겠죠. 그 증여세는 얼마냐? 자, 무려 6억이나 되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좋긴 한데 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고민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채무를 안고서 아들한테 넘기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넘기자니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2억의 전세 들어온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아들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채무가 되는 건데요. 그 채무를 아들한테 넘기겠다. 이게 바로 이제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러면 채무 상환을 누가 해야 되냐? 아들이 해야 되겠죠. 결국엔 아파트 명의를 받은 아들이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 돈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세입자가 12억이 낀 상태로 매매 20억짜리 넘기니까 8억에만 증여세를 물게 되고요. 그 증여세는 1.6억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부담부 증여한 만큼의 12억, 세입자만큼에 대한 비율로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증여를 했을 때 6억보다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여세가 1.6억으로 줄어드는, 증여세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1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1가구 1주택 12억까지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에 의해서 양도세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요 1.6억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들이랑 아버지랑 그냥 매매 거래로 하면 되지 않나? 뭐 그래도 되잖아요. 진짜 돈이 오갔다면. 그 대신 그 매매가를 현저하게 낮게,
뭐 어때요? 매매인데 내 마음이지 내가 판단하는데 뭔 상관이야. 요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해서 그게 바로 특수관계인 매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합법이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자, 증여하면 증여세 나오니 부자지간 매매로 하면 어떨까? 부담부 증여로 해도 증여세 나오고 그냥 넘기려니까 증여세 6억 나오니까 차라리 시세보다 엄청 싸게 매매로 하게 된다면 세금이 줄지 않을까? 정당하게 돈만 오고 간다면 진짜 합법이다라는 얘기죠. 자, 요거를 국세청이 모르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법 35조에 자, 어느 정도까지 싸게 해주는 건 이해를 해주겠다라고 자, 이제 못 박았어요. 그게 뭐냐? 보저가 양수도 증여 의제. 자, 이게 뭔 말이냐? 시세보다 고가나 저가에 양수할 경우에 있어서 그 너무 현저하게 싸게 거래하면 그 부분만큼은 증여로 의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상속세 증여세법 35조 특수 관계인 간의 재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수한 경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 자, 대가와 시가 간의 차익이 여기서 시가는 시세, 대가는 이제 거래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차익이 30%를 넘거나 3억보다 넘으면 그 넘는 수준만큼은 증여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버지랑 아들이 10억짜리를 서로 거래를 하는데 7억에 거래했어요. 30% 싼 거죠. 자, 3억 정도 싼 거죠. 그렇다면 이해해 주겠다. 자, 정당한 매매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 10억짜리를 6억에 싸게 어느 정도 30%나 3억보다 싸게 거래가 됐으면 자, 1억 정도 싸게 거래된 건데 그 부분만큼은 증여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아들은 1억 정도에 대한 증여세를 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0억짜리는 14억까지 가능할까요? 30%까지 세일이니까 20억에 30%라면 6억이니까 14억이 맞겠죠. 자, 아닙니다. 30%든지 3억 중에 작은 거를 보겠다. 그래서 3억이 더 작기 때문에 20억짜리는 17억까지 봐주겠다. 특수관계인 매매에 있어서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특수관계인 매매로 했을 때 세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지 특수관계인 부자지 음란마귀. 자, 부자지 간의 매매로 했을 때 자, 시가가 20억짜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15억에 아버지랑 아들이 거래한다고 칩시다. 자, 왜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거래를 했을까요? 일단 아들이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15억의 매매가로 하고요. 세입자는 12억에 한다면 차익이 3억이죠. 그래서 아들이 실질적으로 이 집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돈은 3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 시가 대비 15억이라면 현저하게 낮게 매매가 된 거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30% 세일 아니면 3억까지는 괜찮지만 나머지는 증여잖아요. 그렇다면 시가 20억이면 이 중에 3억이 더 낮은 금액이니까 17억까지는 봐주겠다. 근데 매매가를 15억에 했으니까 이 2억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20억짜리 시가를 30% 세일하든지 3억 세일하든지 해서 그 중에 작은 수가 3억이다 보니까 3억까지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17억까지 니네들 거래하는데 봐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난 싫어, 난 더 싸게 할래. 그래서 15억에 거래를 해서 자, 2억 정도는 그냥 증여로 보고 그 증여세를 2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증여로 안 하고 특수관계인 매매로 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모든 거래는 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왜냐면 돈 많은 아버지, 돈 적은 자, 그런데 아파트를 넘겨야 되다 보니까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들의 증여세가 줄어든다. 왜냐면 매매가액을 낮출수록 자, 세입자, 갭 투자 금액이 줄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아버지의 집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를 적게 해서 아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 현저하게 적게 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한다면 증여세를 내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증여로 했을 때 아들은 20억에 대한 증여세 6억이 되는 거고 부담부 증여로 했을 때는 8억에 대한 증여세 1억 6천이 되는 거고요. 특수관계인 매매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2억에 대한 증여세 2천만 원이 되는 거다.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자, 양도세 한번 볼까요? 그냥 증여로 했을 땐 양도세 안 내죠. 증여세만 내기 때문이죠. 부담부 증여로 했을 때는 세입자 전세 금액 1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자, 특수관계인 매매로 했을 때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대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자, 1가구 1주택이라면 12억까지 비과세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고요.
자, 그리고 누진과세는 분산해서 세금을 내면 유리하죠. 증여세, 양도세 모두 다 낮은 가격에 있어서는 세율이 작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죠. 양도세도 똑같죠. 낮은 과세 표준에서는 자, 세율이 낮지만 점점점 늘어난다. 자, 그래서 한 개를 뭉뚱거려서 증여세를 낸다든지 한 개를 뭉뚱거려서 양도세를 낸 것보다는 분산해서 내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적은 과세 표준에 걸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누진과세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몰빵해서 증여로 하기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하든지 특수관계인 매매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지금은 대세 하락은 맞지만 금매를 사라 아니면 사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정말 매력적인 단지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 나왔다면 사시고요. 아니면 기다리시고요. 자, 어떤 단지가 되던 자, 어떤 주택이 되던 꼭 좋은 보금자리 얻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